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애플 OLED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네. 애플이 OLED를 드디어 이제 확장하는 거죠. 우리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을 텐데, 아이폰에서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아이맥,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할 거고요. 기존의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쪽은 6세대급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프팅 될 때 8.6세대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용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가 이제 2024년에 이제 3개 모델이 나와요. 3개 모델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투스택 텐덤, 그리고 하이브리드 OLED. 자, 투스택 텐덤은 유기물 층을 2층을 깔아서 수명을 늘리는, 그죠? 수명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 수요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덕산 네오룩스랑 PNH테크 설명을 드렸었고, 자, 오늘은 하이브리드 OLED 쪽으로 되면 수요를 보는 회사가 어디냐. 하이브리드 OLED는 뭐냐?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옛날에는 유리 기판을 놓고 상판, 하판을 놓고 중간에 요게 쫙 층층이 단부자 증착을 하는 거죠. 여기에 RGB 그리고 HTL, ETL 이런 여러 가지 층들이 패스츄리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패스츄리처럼 깔려 있고 여기를 딱 밀봉을 하면 요게 셀이 된 거죠. OLED 셀이 되는 거죠. 자, 요게 기존의 리지드예요. 리지드 타입의 OLED. 초창기 옛날에 손담비 아몰레드 기억나시죠? 그죠? 그게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플렉서블 OLED로 바뀌면서요. 사실 플렉서블이라고 하지만 구부러지는 건 아니죠. 커브드에 가까운데, 커브드. 엣지. 옛날에 기억나시죠? 엣지.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판을요, 폴리이미드 필름으로 하고요. 하판은 이제 TFT죠. 그리고 여기 유기물을 쫙 깝니다. 그리고 위에 인캡슐레이션을 했어요. 인캡슐레이션. 봉지. 봉지. 인캡. 한 거죠. 인캡슐레이션을 한 거예요. 자, 요게 플렉서블 OLED였어요. 그래서 밑에 폴리이미드 필름으로 TFT를 만들고 위에 인캡을 하는 게 플렉서블 OLED였는데, 자, 이번에 하이브리드 타입은 뭐가 다르냐? 자, 유리기판에 TFT를 쓰고 여기에다 인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패드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좋아지는 거냐? 자, 하이브리드 OLED가 되면요, 하판 유리 가공이 많아집니다. 하판 유리가요, 이게 보통 원판 유리가 코닝한테서 받아오면요 0.5T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거를 한 0.2T만 남기고 다 갈아내야 돼요. 식각으로. 틴 글라스라고 하죠. 틴 글라스. 옛날에 요거 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누가? 캠트로닉스하고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이. 근데 솔브레인은 이쪽을 많이 축소를 시켰고요. 지금 캠트로닉스가 요거를 하니까 캠트로닉스가 이제 수혜를 보는 거죠. 캠트로닉스가. 이번에 아이패드 물량만 해도 향후에 수천억 규모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캠트로닉스 한번 알아보자고요. 캠트로닉스는 화학 사업을 하죠. 여러 가지 케미칼을 합니다. 케미칼 사업을 하는데, 요게 이제 기존에 페인트 쪽 케미칼도 하다가요, 이제 전기전자 쪽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EUV용 PR에 들어가는 원재료도 합니다. 원재료. 이런 것들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전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사업도 합니다. 부품 사업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TV 밑에 있는 터치 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MT 쪽 기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무선 충전기 이런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각종 키 PBA 같은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전장 사업을 합니다. 전장 사업을 뭐하냐? 이쪽 통신 관련된 웨이브 기술이나 아니면 C-V2X 이런 기술들을 하는 이런 안테나 모듈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실증 사업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들이 수백억 단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케미컬 사업이 기존에 작년에 2,940억 정도에서 올해 3,150억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 사업은 작년에 3,270억 했는데 올해는 3,17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사업은 소폭 감소하는데 화학 사업은 좋아지는 거죠. 케미컬 사업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애플향 하이브리드 OLED 이쪽 매출이 언제부터 나오냐? 2026년부터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라스가 한 600억 정도로 스타트를 할 것 같고요. 자, 27년에는 10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는 한 2,500억 규모의 연간으로 이 매출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6세대급으로 가면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쪽은 이제 맥북이나 아이맥 같은 것들 PC 쪽으로 굉장히 이쪽 라인업들이 많아지니까 싱글라스 쪽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 6,21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24억 달성을 했고요. 현재 시총은 3,55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 전망은요, 매출 6,300억, 영업이익은 한 240억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시총이 적진 않지만요, 향후 이제 성장성, 그죠? 그동안에는 싱글라스라는 게 저가 LCD 쪽 모델에만 주로 쓰였단 말이에요. 저가 LCD 쪽 유리 가공 쪽만 쓰였었는데, 이제는 하이엔드, 최고가 아이패드 프로 제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게 멀티플 리레이팅의 어떤 기대감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삼성 쪽에 OLED 사업 이야기하면 나오는 회사가 있죠. 네, BH. 자, BH는 FPCB 하는 회사입니다. 네, FPCB 하는 회사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 한 80%의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SDC를 통해서 애플로 들어가는 게 결국 애플향인데요. 보통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북미 고객향이라고 하죠. 네, 애플은 자기 이름 나오는 거 싫어하니까. 자, 이런 쪽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향도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향도 있는데 주로 이쪽 애플향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동안의 성장을 견인해온 요인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내용은요, 심플합니다. 애플 쪽 매출이 작년이 1조 2천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1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애플 외 쪽 매출이 작년에 2,410억, 그리고 올해는 2,320억. 조금 이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 쪽. 안테나는 이제 5G의 모디PI,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작년에 한 530억 했는데, 요게 올해는 440억으로 조금 쪼그라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쪽. 배터리 PCM 쪽이 작년에 520억, 올해는 한 480억으로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 두 개가 거의 메인이고요. 나머지는 약간 쩌리 사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 이제 전기차 쪽으로 전장 쪽이 작년이 한 400억, 올해는 한 600억 정도로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BHEVS, 요게 이제 신규 합작사죠. 2,400억 정도. 이제 LG 쪽에서 인수한 회사죠. 그래서 2,4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기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캐시카우인데요. 일단 1분기 실적으로 놓고 보면 좀 실망스럽긴 해요. 1분기 실적이 얼마 나왔냐면 매출 3,139억, 영업이익 89억 나왔는데요. 왜 그러냐면 작년 1Q에는 2,500만 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500만 대로 쪼그라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경기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2분기부터는 아이폰 15 신모델이 또 추가가 되잖아요. 일부 생산되는 게. 그게 이제 2분기부터는 확실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인 거죠. 자, 작년 매출 보면요. 작년 매출은 1조 6,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313억 정도 했고, 현재 시총은
8,27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년 전망치는요, 매출 1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25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아이패드향 OLED가 적용되면요, 이게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FPCB도 굉장히 고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이폰용 대비해서 한 3배 높은 가격에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펙 자체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OLED가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이쪽도 수혜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H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당분간 테크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하반기 시장 되게 좋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6월 중순부터 스터디를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뎁스 있게 실전 투자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